북러의 밀착 관계가 결국 푸틴의 방북으로 이어졌습니다.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무려 24년 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러시아의 푸틴은 오는 19일에서 20일에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북한을 먼저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일정은 18일 저녁에 푸틴이 평양에 도착한 이후 주요 일정은 19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외 언론에서도 푸틴의 북한 방문이 세계 정세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벌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던 푸틴이 해당 발언을 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방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이중적인 행태가 극에 달한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방북을 앞두고 북한과의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푸틴의 글이 북한노동신문에 기고되면서 푸틴의 이번 방북이 한국 사회의 안보, 정치, 경제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의 이번 방북을 놓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군사 기술들을 이전받는 등의 군사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먼저 두 국가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는 군사조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년 전에 있었던 푸틴의 방북 때도 비슷한 사례로 러시아와 북한은 유사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포함하여 두 국가 중 군사 분쟁이나 유혈 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였습니다. 다만 소련 시절에 담고 있었던 자동 군사 개입의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이번 방북 과정을 통해 과거 소련 시절처럼 자동 군사 개입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긴밀한 협의를 합의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협력을 강화하는 조약 체결 이외에도 군사무기의 지원과 기술 이전 위협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전부터 북한은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과 핵 잠수함 기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군사기술들은 러시아 측에서도 민감하게 생각하는 군사기술인 만큼 다행히 이번 방북에서 기술 이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첨단 기술은 아닐지라도 러시아에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기 기술 정도는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다는 위험은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푸틴의 움직임에 우리 대한민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푸틴의 방북에 대하여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구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북중러대 한미일의 전통적인 구도를 고착화시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각종 지원과 이익을 챙기겠다는 심산입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러시아와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으나 중국과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심해지는 게 북한 외교의 현 상황인데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중국과의 외교전을 통해 북한을 견제할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한국은 북중러 사이에서 보이는 미세한 균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북한이 구상하는 국제사회의 구도를 깨뜨릴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은 푸틴의 방북에 맞춰 중국과의 외교 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국가지만 북한이 원하는 신냉전 구도를 흔드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외교 회담에 대한 전망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나온 회담이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러시아와 북한이 전략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점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회담을 개최한다는 그림 자체가 북중러 연합 구도가 생각보다 끈끈하지 않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불러오는 전략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예전보다 그리 견고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얼마 전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북한이 공개적으로 반발심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중의 친교를 상징하는 다롄의 발자국 동판을 치워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분명 과거의 밀착 관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에도 꾸준히 양국 고위 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대북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절대 아니지만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북중러 중심의 신냉전 구도의 균열을 야기하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한중 고위층의 외교회담 역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푸틴의 방북을 앞둔 시점에서 나토조차도 북러의 밀착을 우려하며 한국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이렇듯 국제사회 전체가 푸틴의 방북과 한중 외교회담에 대해 촉각을 곤두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인가 동시에 대북 문제에서는 외교적 협력이 필요한 존재인 게 사실입니다. 이번 외교전을 통해 북중러 안에서 중국의 이탈을 유도하고 북한의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기를 기대해보며 추후 4개국 회담의 결과가 구체화된다면 꺼리튜브에서도 신속하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